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홍성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PT, Pre-trained Prompt Tuning for Future Learning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ACL 2022에 억셉된 논문으로서 11월 30일 기준 인용 횟수는 68회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파일럿 익스페리먼트,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법론들 중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과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론들 중에서는 하드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 2가지, 그리고 소프트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Pre-trained Prompt Tuning for Future Learning 연구의 메인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 Pre-trained Prompt Tuning을 줄여서 PPT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묶은 후에 이 각 그룹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해서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소프트 프롬프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하자. 이것이 바로 PPT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PPT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Sentence Pair Classification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에 해당하고, 여기에 보이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것은 이 Sentence Pair Classification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에 상응하는 하나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입니다. 이 프리트레인용 태스크를 이용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 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나 Sentence Similarity와 같은 세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프트 프롬프트의 초기 값으로 이전에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의 값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랭귀지 모델의 크기는 2018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버트의 경우 3억 4천만 개의 파라미터, GPT-2의 경우 15억 개의 파라미터, T5의 경우 110억, GPT-3의 경우 1750억 개 이르기까지 GPT-3의 경우도 매우 크다고 생각했지만 메가트론 튜링 NLG의 경우 5300억 개의 파라미터에 이르기까지 랭귀지 모델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파인 튜닝,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파인 튜닝 방법론을 풀 모델 튜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풀 모델 튜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에서는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에 태스크에 맞는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붙인 다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과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풀 모델 튜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에 어떠한 태스크 스페시픽한 헤드를 붙이지 않고 인풋단에서 어떠한 변형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풀 모델 튜닝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별로 많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만약에 레이블 데이터를 직접 구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구매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별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와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에 필요하게 되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ummarization, Translation, 그리고 QA라는 3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다면 각각에 맞는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가 필요하게 되고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과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된 논문은 Language Model Set Knowledge Bases라는 논문과 GPT-3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라마라는 프로빙 태스크를 소개했는데요. 이 라마 프로빙 태스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어떠한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도 추가하지 않고 별도의 파인 튜닝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인풋에 어떠한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한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넣게 됩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이 마스크 토큰의 정답을 제대로 예측해낼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확인한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랭귀지 모델 set knowledge bases라는 논문의 결과로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사전 학습 과정에 대량의 unlabeled corpus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미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결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원래 인풋을 이렇게 클로즈 스타일로 변형했더니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수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프롬프트의 모티베이션이 된 논문은 바로 이 GPT-3라고 할 수 있는데요. GPT-3의 핵심은 In-Context Learning입니다. In-Context Learning이란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이미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학습하여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 가능하다는 컨셉인데요. 여기서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학습하여라는 것은 이전에 보았던 라마 프로빙 태스크의 결론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GPT-3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원래 인풋을 이와 같이 랭귀지 모델링 형태로 변형해도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이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수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즉, 라마 프로빙 태스크와 이 GPT-3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목적 하에서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하냐, 소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it, was,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토큰이 추가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어떠한 실수 값들이 꽉 채워진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토큰들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하드 프롬프트와 관련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PET와 LMBFF라는 방법론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PET는 하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인풋을 MLM 형식 혹은 클로즈 스타일로 변형합니다. 그리고 레이블드 트레이닝 셋 T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앙상블을 통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셋 D의 소프트 레이블링을 진행한 후 소프트 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 최종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보다 매우 양이 적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PET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예시로 들어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예시로는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를 들겠습니다.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이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셋의 클래스 레이블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인스턴스 베스트 피자 에버 파지티브가 들어온다면 원래 인풋 X에 하드 프롬프트를 이와 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된 인풋을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이 마스크 토큰에 어떤 단어가 올 것인가를 예측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모델의 버케뷸러리 내에 있는 모든 토큰별로 이와 같이 로직 값을 받아납니다. 그 중에서 great와 bad라는 두 가지 토큰의 로직 값만 소프트 맥스에 넣어서 확률 값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great와 bad라는 두 가지 토큰의 로직 값만 사용하는 이유는 이 버벌라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버벌라이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예시엔 제가 지금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라고 원래 데이터셋의 클래스 레이블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0 또는 1과 같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랭귀지 모델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it was 1, it was 0과 같은 문장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1이나 0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을 랭귀지 모델의 보캐뷸러리에 있는 특정 단어인 great로, 그리고 0을 bad로 매핑해주는 역할을 버벌라이저가 수행하게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이 반환된 great와 bad 각각의 확률을 이와 같이 구한 다음 원래 데이터셋의 클래스 레이블인 positive를 이와 같이 원한 인코딩한 형태를 구한 다음 이 두 가지 벡터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이 예시는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한 예시인데요. 만약에 하드 프롬프트가 아닌 소프트 프롬프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원래 인풋 앞이나 뒤 혹은 중간에 소프트 프롬프트 토큰들이 추가된 다음 이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프롬프트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PET에서는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여기서 각 패턴별로 이 패턴이라는 것은 원래 인풋 X에 어떠한 형태로 하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PET에서는 각 패턴 하나별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패턴의 개수만큼 파인 튜닝된 랭귀지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의 파인 튜닝된 결과들을 앙상블을 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 D에 소프트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의 앙상블을 통해서 원래 레이블이 없었던 데이터셋인 D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프트 레이블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소프트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최종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시키게 됩니다. 이 피규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클래시파이어에는 사실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 위에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가 추가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ET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소프트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을 패턴의 개수만큼 파인 튜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종 클래시파이어에는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 위에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추가해서 프리트렌드 랭귀지 모델과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드 프롬프트를 매뉴얼하게, 즉 사람이 직접 일일이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셋의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수차례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수반됩니다. 그 다음 하드 프롬프트 관련 연구로는 LMPFF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레이블 워드와 템플릿, 즉 하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트레인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별로 한 문장씩 샘플링 후 템플릿을 이와 같이 추가하여 마치 GPT-3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여 퓨샷 세팅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를 비교한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고유경 석사 과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워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레이블 워드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템플릿은 고정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예시로는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원래 클래스 레이블은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풋 문장들을 따로 분류하고 두 번째로 네거티브 클래스에 속하는 인풋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이후 각 문장별로 이와 같이 뒤에 하드 프롬프트를 추가시킨 후에 이 변형된 인풋을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해당 마스크에 들어갈 각각의 보캐뷸러리의 토큰별 로짓을 이와 같이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 즉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해서 그리고 네거티브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이 로직 값이 높은 것이 컨피던스가 높다고 판단하여 탑 K개의 보캐블러리들을 각각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포지티브 클래스를 통해 선정된 탑 K 보캐블러리, 네거티브 클래스를 통해 선정된 탑 K 보캐블러리들의 조합을 이와 같이 생성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로샷 인퍼런스의 애큐러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제로샷 인퍼런스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탑 N개의 레이블 워드 조합을 1차적으로 추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한 개의 레이블 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디벨롭먼트 데이터셋, 즉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가장 높은 레이블 워드를 최종 레이블 워드로 선정하게 됩니다. 레이블 워드를 생성한 다음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블 워드를 생성할 때는 템플릿을 고정시켰는데요. 템플릿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선 반대로 레이블 워드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고정된 상태로 T5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인 스팬 컬옵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지티브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을 나누고 네거티브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을 나눕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 레이블 워드를 자동 생성했을 때와 똑같으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래 인풋 문장 뒤에 T5의 센티넬 토큰에 해당하는 X 그리고 Y를 추가하고 그 사이에 레이블 워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인풋을 T5에 넣게 되면 T5는 아웃풋으로 funLied라는 원래 인풋 문장에 대해서는 S1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반환하게 되고 레이블 워드에 대해서는 마스크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반환하게 됩니다. 각 이그젬플별로 하나의 템플릿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LMPFF에서는 예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레이블당 16개의 이그젬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32개의 템플릿이 이와 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 각각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32개의 파인 튜닝된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32개의 파인 튜닝된 모델들을 모두 디벨롭먼트 셋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측정하여 가장 높은 디벨롭먼트 애큐러시를 기록한 모델에 사용된 템플릿을 이와 같이 최종 템플릿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이기 때문에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템플릿을 원래 인풋 텍스트 이후 또는 이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예를 들어서 NLI 태스크나 센텐스 시밀러리티 태스크와 같이 인풋으로 문장 두 개를 받는 경우 템플릿을 이와 같이 두 인풋 텍스트 사이에 배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PET와 LMPFF라는 하드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드 프롬프트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프롬프트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여러 차례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점은 이전에 PE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하드 프롬프트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해도 어떤 하드 프롬프트가 가장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단점이 바로 이후에 소개해드릴 소프트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에서 하드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의 주요 한계점 혹은 단점으로 지적하는 점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컨티뉴어스한데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프롬프트는 서브 옵티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소한 차이로도 매우 큰 성능 변화를 야기하여 매우 언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인풋을 보시면 단지 in이라는 토큰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성능 차이가 무려 20이나 나는 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T와 LMVFF는 풀 모델 튜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프롬프트의 목적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프롬프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고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소프트 프롬프트와 관련된 방법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P-튜닝, 마지막으로는 PPT라는 방법론에서 베이스로 사용한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기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프리즈한 상태로, 즉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별로 러너블한 소프트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이 피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풀 모델 튜닝의 경우 테이블 투 텍스트나 서머라이제이션 혹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별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에 있는 파라미터 또한 모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픽스 튜닝의 경우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다운스트림 태스크 적용 시 풀 모델 튜닝보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양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파라미터의 0.1%만큼의 프리픽스, 즉 소프트 프롬프트를 추가함으로써 테이블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서 풀 모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튜닝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튜닝 또한 이전에 보았던 프리픽스 튜닝과 동일하게 기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프리즈하고 소프트 프롬프트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P-튜닝에서는 프롬프트 인코더라는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 프롬프트 인코더를 통해서 하드 프롬프트 토큰에 해당하는 수도 프롬프트를 프롬프트 인코더에 넣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얻게 됩니다. 이때 프롬프트 인코더는 by LSTM과 투 레이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사용됩니다. 이 소프트 프롬프트를 산출한 이후에는 실제 인퍼런스 시에는 프롬프트 인코더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 산출된 소프트 프롬프트 토큰들만 이용하게 됩니다. 이 P-튜닝의 경우 프롬프트 템플릿이 좀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앵커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앵커 토큰의 경우 사실 소프트 프롬프트가 아닌 하드 프롬프트 토큰에 해당하는데요. 이 P-튜닝의 연구자들은 소프트 프롬프트에 하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이 앵커 토큰을 넣으니까 성능이 올라가서 이와 같이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토큰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P-튜닝이라는 연구에서 주요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GPT 계열 모델은 NLU 태스크에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있었지만 P-튜닝을 GPT 계열 모델 사용함을 통해서 라마 벤치마크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 이러한 고정관념을 극복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튜닝 또한 이전에 보았던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P-튜닝과 동일하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는 프리즈하고 인풋 텍스트에 러너블한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펜드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에서는 베이스 모델로는 T5 1.1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프롬프트의 초기 값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로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경우 클래스 레이블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T5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인 스팸 코럽션은 랭귀지 모델을 별도로 튜닝하지 않는 프롬프트 튜닝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인된 T5에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추가 학습했더니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도 함께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프롬프트 튜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I like playing badminton 그리고 positive와 같이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풋 인스턴스는 이와 같이 I like playing badminton, positive라고 있을 때 먼저 패턴 매핑 함수를 이용하여 원래 인풋 x 뒤에 랭귀지 모델이 맞춰야 할 마스크 토큰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이 앞에 프리펜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형된 인풋을 최종적으로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positive라는 원래 클래스 레이블, 사실은 여기서도 숫자 1에 해당하겠죠. 이 1을 버벌라이저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의 버캐뷸러리 내에 있는 특정 단어인 great로 매핑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은 이러한 인풋을 받았을 때 마스크 토큰에 들어올 단어가 great일 확률을 맥시마이즈 시키도록 소프트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또 참고해 주셔야 할 점이 이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패턴 그리고 버벌라이저 페어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PPT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해당 연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들을 모두 PVP 페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프롬프트 관련 방법론 3가지 프리픽스 튜닝, P-튜닝,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픽스 튜닝의 경우 베이스 모델, 즉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로 GPT-2와 바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마다, 즉 인코더 혹은 디코더 레이어마다 이와 같이 프리픽스를 추가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발표에선 제가 제외했지만 실제로는 안정된 학습을 위해서 이 프리픽스를 다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소프트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이 프리픽스들을 다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꽤나 많은 트레이닝 파라미터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P-튜닝입니다. P-튜닝의 경우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로 GPT-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롬프트 템플릿이 실제로는 사람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효율성에는 그닥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글루에서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풀 모델 튜닝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목적과는 잘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튜닝의 경우 베이스 모델로는 T5 1.1을 사용했고 이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P-튜닝과 비교해 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인풋 텍스트 앞에 소프트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튜닝과 달리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실제로 조작하지 않다는 점에서 프롬프트의 목적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장 구조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보였던 프롬프트 튜닝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추가적인 인터미디엇 레이어나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프트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 즉 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프롬프트 튜닝은 풀 모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프롬프트 튜닝의 목적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튜닝은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롬프트 튜닝의 한계점으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가 적은 경우, 즉 퓨처 세팅인 경우 프롬프트 튜닝은 풀 모델 튜닝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PPT 논문에서는 퓨처 러닝에서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 어떻게 프리트레인된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PPT 논문에서는 베이스 방법론인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파일럿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3가지 실험에 대해선 이후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럿 익스페리먼트의 세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5XX 라지, 즉 11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T5를 프롬프트 튜닝에 적용했습니다. 이때 100개의 튜너블을 한 소프트 프롬프트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닝 셋, 디벨롭먼트 셋, 테스트 셋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부터 32개의 샘플들을 랜덤으로 추출하여 트레이닝 셋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디벨롭먼트 셋은 동일하게 트레이닝 셋의 개수와 같은 32개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리지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테스트셋, dtest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닝 셋과 디벨롭먼트 셋의 크기는 동일하고 테스트 셋이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실험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파일럿 익스페리먼트 중 첫 번째인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튜닝에서는 소프트 프롬프트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소프트 프롬프트와 하드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SST2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소프트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된 하드 프롬프트는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5개 중 3가지는 사람이 직접 만든 하드 프롬프트, 그리고 2개는 LMBFF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하드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나와 있는 노는 소프트 프롬프트만 사용한 경우인데, 매뉴얼리하게 만들어진 3가지, 그리고 LMBFF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하드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한 경우, 이 5가지 경우가 모두 소프트 프롬프트만 사용했을 때보다 꽤나 큰 차이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즉, 하드 프롬프트를 소프트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한 것이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퓨샷 세팅에서 풀 모델 튜닝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벌라이저 셀렉션이라는 파일럿 익스페리먼트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버벌라이저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실험을 진행할 때 동일한 하드 프롬프트 상황에서 버벌라이저만 바꾸어가며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단순히 버벌라이저만 변경했을 뿐인데 성능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해당 실험을 통해서 버벌라이저의 선택이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가지 파일럿 익스페리먼트 주제 중 마지막인 리얼월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5가지 소프트 프롬프트 초기화에 따른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의 경우 특정 단어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리얼월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리얼월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경우 성능이 하락하거나 성능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진들은 T5XX 라지의 경우 리얼월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퓨샷 세팅에서 성능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프롬프트 튜닝 기존 연구에서는 3 빌리언 파라미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는 보캡 샘플링이나 레이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효과적이라고 실험적으로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바탕으로 PPT 연구진들은 스몰 모델에 대한 발견은 라지 모델에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소프트 프롬프트에 대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찾는 것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파일럿 익스페리먼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퓨샷 세팅에서 이 3가지 모두 다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 개선에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여전히 풀 모델 튜닝보다는 성능이 저조했는데요. 비록 풀 모델 튜닝보다 성능이 저조하긴 했지만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3가지가 모두 프롬프트 튜닝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키 팩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파일럿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진들은 퓨샷 러닝에서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들을 3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으로 묶은 다음 각 그룹을 이용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합니다.
이후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소프트 프롬프트의 초기값으로 이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퓨샷 세팅에서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왜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럿 익스페리먼트 결과 기존 연구, 즉 프롬프트 튜닝 연구에서 제안했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은 퓨샷 세팅의 라지 PLM에는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프리트레이닝이 좋은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임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또한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요. 몇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스 태스크와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시로 NLI 태스크와 센텐스 시밀러리티 태스크는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중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과 유사한데요. 이 유사한 점은 바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의 경우 그리고 NLI 태스크, 센텐스 시밀러리티 태스크 모두 인풋으로 두 가지 문장을 받아서 어떠한 하나의 레이블을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즉,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으로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는 NLI 태스크나 센텐스 시밀러리티 태스크를 위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일 것이라고 해당 연구진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프롬프트를 왜 프리트레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규어를 보시면 처음엔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PVP는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로서 각각이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즉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M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후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별로 별도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정의된 이후에는 이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를 해당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에 속한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프롬프트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과정으로 PPT 방법론은 진행됩니다. 오버뷰에서 PPT 논문에서는 세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을 정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Sentence Pair Classification, Multiple Choice Classification, Single Sentence Classification입니다. 먼저 Sentence Pair Classification의 경우 예시로는 NLI 태스크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두 문장이 들어왔을 때 두 문장 간의 관계가 모순이면 이와 같은 레이블을 반환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롬프트의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는 Unlabeled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버트의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를 세 가지 클래스로 변형해서 사용했는데요. Next Sentence Prediction 기존과 동일하게 인풋으로는 두 가지가 들어오지만 차이점은 이와 같이 클래스 레이블이 세 가지입니다. Unlabeled 데이터셋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도 레이블을 지정해 줬는데요. 만약에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다큐먼트로부터 추출된 경우 0으로 두 문장이 동일한 다큐먼트로부터 추출되었지만 next sentence가 아닌 경우 1로 그리고 두 문장이 next sentence 관계인 경우 2로 레이블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패턴 그리고 버벌라이저 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인풋 문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인풋 문장을 넣고 그 다음 랭귀지 모델이 맞춰야 할 대상인 마스크 토큰을 넣고 점을 찍고 두 번째 인풋 문장을 넣어주는 형태로 원래 인풋에 대한 변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벌라이저를 이용해서 0은 no로, 1은 maybe로, 2는 yes로 매핑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튜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프트 프롬프트에 속하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은 Multiple Choice Classification입니다. 이 Multiple Choice Classification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답 후보가 여러 개가 있고 이 중 단 한 가지만이 정답 레이블인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멀티플 초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Next Sentence Selection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태스크에서는 쿼리 센텐스 SQ가 주어졌을 때 SQ와 Next Sentence 관계의 문장 고르기라는 태스크로 정의됐습니다. 인풋으로는 쿼리 센텐스 하나와 정답 후보가 되는 문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한 개는 정답이고 한 개는 동일한 다큐먼트지만 쿼리 센텐스와 인전 문장이 아닌 것,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쿼리 센텐스와 다른 다큐먼트로부터 추출된 문장입니다. 레이블은 이와 같이 1, 2, 3, 4, 5, 6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패턴 매핑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쿼리 센텐스가 들어오고 물음표를 찍고 A. 첫 번째 문장, B.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F. 여섯 번째 문장, 그 다음으로 answer is mask token 이라는 형식으로 인풋을 이와 같이 변형시켜 줬습니다. 이때 버벌라이저는 각각 1을 A로, 2를 B로, 마지막으로 6을 F로 매핑해 줬습니다. 프롬프트 튜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또한 소프트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인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로는 이와 같이 이진 감성 분류 태스크를 들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인풋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에 맞는 긍정 또는 혹은 부정 레이블을 이와 같이 반환하는 태스크가 바로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로보타 베이스를 이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여 사용했는데요. 이 로보타 베이스는 5가지 클래스 레이블을 갖는 감성 분류 데이터셋인 옐프5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싱글 센텐스이기 때문에 인풋 문장으로는 하나가 들어오고 5가지 클래스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된 로보타를 이용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레이블의 개수 또한 5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패턴 버벌라이저 페어는 비교적 변형의 정도가 적은데요. 이 패턴 매핑 함수를 보면 단순히 인풋 문장을 넣고 점을 찍고 마스크 토큰이 오는 형태로 인풋의 변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버벌라이저의 경우 1은 테러블로, 2는 배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그레이트로 각각 레이블을 특정 워드로 매핑시켜주게 됩니다. 해당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프리트레이닝 과정 또한 이전에 보았던 경우와 동일하게 소프트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서 프리트레인된 소프트 프롬프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한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특정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된 로보타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과 다른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셋이나 레이블 수가 다른 싱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PPT 연구진들은 추가적인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센텐스 페어 그리고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두 멀티플 초이스로 통합시킨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PPT를 PPT의 한 가지 베리언트인 Unified PPT라고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센텐스 페어를 어떻게 멀티플 초이스로 변형했는지 보면 두 가지 문장을 단순히 컨캣해서 쿼리 센텐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포맷을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싱글 센텐스의 경우 단순히 문장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바로 쿼리 센텐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두 멀티플 초이스로 통합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된 소프트 프롬프트를 임의 도메인이나 훨씬 더 많은 레이블이 있는 싱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소드를 살펴보았고 이제 익스퍼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PPT 논문에서는 크게 영어와 중국어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베이스 모델로 T5XX 라지를, 중국어의 경우 CPM2를 메인으로 사용했고, 모델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MT5를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프트 프롬프트의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어의 경우 오픈웹 텍스트로부터의 10GB, 중국어의 경우 우다오 코프라로부터의 10GB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된 소프트 프롬프트의 토큰 개수는 100개씩이었는데, 이에 따라 튜너블한 파라미터의 수는 약 410K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만약에 풀 모델 튜닝을 할 경우 11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프롬프트 튜닝의 효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데이터셋 그리고 중국어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레이블의 숫자 n클래스에 따라서 트레이닝 셋과 디벨롭먼트 셋을 다르게 설정해 주었는데요. 먼저 레이블의 숫자가 5개 이하인 경우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레이블이 균등하도록 트레이닝 셋과 디벨롭먼트 셋 모두 32개로 생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숫자가 5개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레이블별로 8개씩 랜덤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메인 익스퍼리먼트에서는 PPT와 풀 모델 튜닝, 그리고 두 가지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PPT 두 가지 베리언트를 이용해서 방법론별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110억 개의 모델 파라미터 전체를 업데이트한 풀 모델 튜닝, 그리고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초기화한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 프롬프트 튜닝의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1스텝 추가 프리트레인한 LM 어댑테이션, 그 다음으로는 PPT에서 프리트레인드 소프트 프롬프트와 하드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PPT, 그리고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모두 멀티플 초이스 포맷으로 통합한 유니파이드 PPT, 이렇게 방법론별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32개의 샘플을 이용한 퓨샷 세팅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풀 모델 튜닝에서 모델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5번의 랜덤 시드 실험 결과 정확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기재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모두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퓨샷 세팅에서는 모델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라지 PLM인 T5XX 라지와 CPM2의 프롬프트 튜닝 및 PPT를 적용해서 추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는 프롬프트 튜닝과 PPT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모두 대부분의 경우 PPT가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튜닝, 프롬프트 튜닝의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추가 프리트레인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보다 대부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PPT의 경우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튜닝보다 한 가지 케이스에서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프트 프롬프트와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해서 PPT 방법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PPT의 경우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LM 어댑테이션보다 모든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이닝 함으로써 프롬프트 튜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PT와 풀 모델 튜닝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실험표를 보기 이전에 해당 연구진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대부분의 영어 데이터셋과 모든 중국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PPT가 풀 모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은 대부분의 경우 풀 모델 튜닝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표를 보시면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의 경우 이전의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풀 모델 튜닝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어 실험의 경우 PPT가 풀 모델 튜닝보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PPT가 풀 모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한 반면 실제 실험 결과표를 보시면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PPT가 풀 모델 튜닝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프롬프트 튜닝보다 PPT를 이용했을 경우 확실히 표준 편차가 낮아서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낮은 베리언스를 보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이닝하여 퓨샷 세팅에서 풀 모델 튜닝보다 훨씬 더 적은 태스크 스페시픽 파라미터로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원래 프롬프트의 사용 목적이었던 효율적인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메인 익스퍼리먼트 외에 트레이닝 샘플의 수의 변화에 따라서 풀 모델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PPT의 성능을 비교한 추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 64개, 128개, 256개로 트레이닝 샘플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로 32개에서 128개의 샘플을 이용했을 때 PPT가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샘플의 수가 256개를 사용했을 때 이 세 가지 방법론 모두 어느 정도 성능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수가 적을수록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이닝하는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샘플 이피션시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그중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풀 모델 튜닝, 프롬프트 튜닝, PPT, 그리고 유니파이드 PPT 각각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진들은 대부분 PPT와 유니파이드 PPT가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표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경우 퓨샷 세팅보다 확실히 성능 차이가 미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풀 모델 튜닝과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PPT의 수렴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의 경우 풀 모델 튜닝에 비해 업데이트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한 번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에서는 풀 모델 튜닝보다 확실히 빠르지만 전체적인 수렴 속도를 보시면 느리다는 점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은 풀 모델 튜닝에 비해 전체 트레이닝 타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PPT의 경우 프롬프트를 한번 프리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 모델 튜닝보다는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발표의 마지막 목차인 결론입니다. PPT 논문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으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해서 프롬프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인 PPT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PPT는 퓨샷 세팅에서 바닐라 프롬프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풀 모델 튜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영어 실험의 경우 PPT가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외에는 모두 퓨샷 세팅에서 풀 모델 튜닝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 반면 중국어 실험에서는 PPT가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모델의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어와 영어 둘 다 사용 가능한 모델인 CPM2를 영어 실험에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프롬프트를 프리트레인한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제로 퓨처 세팅에서도 풀 모델 튜닝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